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4강, 시언어 제4강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은 중간에 유사한 어떤 코드들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수행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시언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건데요. 자,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내용을 여러 번 적으면 되니까. 그죠? 코드를 여러 번. 예를 들어서 프린트 F 하는 거를 뭐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프린트 F, 프린트 F, 프린트 F, 프린트 F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싶다면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 여러 번 적으면 됩니다. 자, 근데 횟수가 몇 회 이렇게 우리 셈할 수 있는 정도로 작을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번 적어도 되지만 만약에 1000회를 반복해라, 10,000번을 반복해라 이러면은 그걸 카피해서 10,000번 복사하는 것 자체도 일이고, 그렇게 되면 코드 자체가 일단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좀 약간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C 언어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몇 줄의 코드로서 적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이야기하면 반복문은 이제 반복문을 안 써도 여러분 반복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좀 수차례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짤막하게 이제 코드로서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반복문 일단 조건을 주고 조건에 해당되면 반복을 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자, 그게 이제 반복문인데요. 그래서 시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반복문에 반복을 하는 그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 총 3가지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보이는 것처럼 for은 for라는 걸 사용하는 거 하나 하고, 이제 while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do while을 사용하는 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물론 사용법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3강에서 이야기할 때 조건문 할 때도 if문하고 스위치문이 있었죠. 어느 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사용 방법이 조금 다르긴 했죠. 그것처럼 이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for문, while문, do while문 이렇게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떤 걸 사용하든지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역시 배우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3가지를 다 좀 능수능란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반복되는 내용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오늘 4강에서는 이 3가지 이제 다루진 않고요. 먼저 for문하고 while문을 먼저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or를 사용하는 거예요. for라는 걸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은 뭐뭐를 위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서 그런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for. 자, for을 사용하는 방법,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용법, C 언어에서 미리 정해놓은 규칙,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for하고 먼저 for 적고, 이제 갈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로. 자, 이 갈로가 있지만 이거는 이제 함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for문의 어떤 반복 조건들 또는 반복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세팅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갈로가 있고 안에 세미콜론이 2개가 존재를 합니다. 세미콜론 두 개의 세미콜론이 존재를 합니다. 자, 세미콜론 2개를 사이로 두고 이제 3가지 이제 내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3가지 내용이 펼쳐지는데, 보면은 첫 번째 한 부분, 초기 값을 지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세미콜론을 사이에 두고 두 번째 들어가는 거는 반복 조건.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게 되면, 이 조건에 해당되게 되면 반복을 계속 할 거고,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을 할 때마다 이 반복 조건을 체크를 해서 반복을 계속 더 해갈 건지 아니면 그만하고 이 포문을 빠져나갈 건지를 이제 반복 조건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값이라는 게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은 이렇게 세 가지를 세미콜론을 사이에 두고 분리를 해서 세 가지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포문을 사용하는 하나의 사용법입니다. 그래서 반복될 내용은 포문에 갈로 열고 갈로 닫는 요 사이에 있는 내용이, 즉 이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할 내용을 이 갈로 사이에다가 적어주고, 요건 언제 반복되느냐 밑에 있지만 반복 조건이 만족될 때, 즉 반복 조건을 체크해 봤을 때 true 값이 나오게 되면은, 즉 참이란 값이 나오게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반복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밑에 있는 것을 수행을 합니다. 한번 수행하고 다시 돌아가서 반복 조건을 또 체크해서 또 해당되면 또 실행하고. 그래서 만약에 10번을 반복한다 하면은 제일 처음에 조건에 해당되는지 보고 한번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서 또 조건 검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가 보고 2번 또 반복하고 3번 반복하고 4번 반복해서 총 10번을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 이 내용이 10번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 조건은 그런 거고요. 앞에 초기값은 무엇인가? 초기값은 요거는 제일 처음에 반복을 제일 처음에 실행할 때 제일 1회 반복하는 그 순간에 반복 조건을 체크하기 전에 한번 뭔가 검사를 해줄 내용이 있으면은 앞에다가 초기값에다가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이제 초기값으로서 이제 반복 횟수를 이렇게 우리가 셈을 해야 됩니다. 카운트를 하고 있어야 돼요. 카운트를 하기 위한 변수의 초기값을 딱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뭐 초기값을 넣는다는 게 딴 거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번 반복하고 있다면 제일 처음에는 0부터 시작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0 해놓고 이제 한 번 반복하면은 그 변수의 값을 1 증가시키고, 그럼 한 번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겠죠. 또 한 번 더 하게 되면 그걸 1도 증가시켜서 2로 증가시키고, 그래서 5번 반복했으면 그게 이제 5까지 되게 되면은 5번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반복의 카운트를 몇 번 반복했는가를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몇 번 반복을 하고자 하는 것을 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내용들이 변수를 지정하는 부분이 초기값에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라고 했지, 이제 뭐 다른 것도 뭐 이 초기값 부분에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값 부분에 내는 내용은 제일 1회 제일 처음에 반복할 때 반복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딱 뭔가를 세팅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 초기값 부분에, 즉 갈로하고 첫 번째 세미콜론 나오는 그 사이에다가 이제 기재를 해주게 되면 제일 처음에 딱 한 번만 그 내용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변화값이라는 부분인데, 변화값은 뭐냐면 한 번 반복하고 나서는 이 변화값 부분을 보고 거기 세팅해 놓은, 설정해 놓은 그 내용을 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한번 반복할 때마다 변화를 시킬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두 번째 세미콜론하고 갈로 닫는 그 사이에다가 그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반복되는 거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줄넘기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걸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자, 줄넘기를 10회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제 몇 번 했는지, 지금 몇 번 뛰었는지를 계속 카운트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딱 하면 10회가 다 되게 되면 그 뒤에는 이제 반복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줄넘기를 그만하게 됩니다. 그렇죠? 반복되는 동작을 그만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줄넘기를 할 때는 초기에 한 번도 반복 안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0일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값에 0을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줄넘기를 계속 할 것인가는 현재 몇 번 반복했는가를 계속 기억하고 있던 거를 보고 10회를 줄넘기를 하고 싶다면 10회가 됐나 안 됐나를 여기서 검사를 하게 되죠. 안 됐으면 뭐 합니까? 줄넘기 한번 띱니다. 뛰고 나서 다시 자, 몇 회 됐는가 검사를 해서 10회가 안 됐으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 조건은 그렇고요. 그래서 한 번 반복할 때마다 이제 자, 이번에는 뭐 한 번 뛰었다, 두 번 뛰었다, 세 번 뛰었다. 한 번 할 때마다 카운트 값이 일씩 증가를 계속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죠. 한 번 뛰었다, 두 번 뛰었다, 세 번 뛰었다, 네 번 뛰었다,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할 때마다 이 변화값 요 부분에다가 현재 카운트 되는 값을 일씩 계속 증가시켜 줌으로써 이제 반복 횟수를
카운트를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예를 생각하시면은 쉽게 유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할 내용을 이제 이 번호를 가지고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번호를 가지고 한번 붙여 보게 되면은, 자, 아침에 포함은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초기에 세팅된 값을 한번 딱 고 있는 부분을 한번 딱 처리를 해줍니다. 실행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반복 조건을 체크를 합니다. 조건 해주고, 이 반복 조건에 만족되게 되면은 뭐 하는가? 4번 실행할 내용을 한번 실행을 해줍니다.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한번 안에 있는 반복될 내용이 한번 딱 실행 끝나고 나면은 뭐 해주느냐? 여기 변화값 부분에 있는 내용을 처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다시 반복 조건을 다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할지를 판단하고, 반복을 해도 된다고 판단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을 합니다. 7번. 그래서 두 번 반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끝나게 되면 다시 변화값 부분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 하느냐? 반복할지를 또 체크를 합니다. 첫 번째. 해당되면은 다시 반복을 또 합니다. 반복하고 나면은 다시 변화값 부분을 실행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반복을 더할지를 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복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하면은 이제 어디로? 밑으로. 아이고, 뭐 이게 또 왜 이래 됐죠? 자, 땡기니까 자꾸 뭐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더 이상 반복을 안 해도 되겠다 하면은 바로 이 부분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이 폼은 블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을 이제 그만하게 됩니다. 자, 여기 번호를 여기 붙여 드렸는데요. 보면은 초기 값 부분은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딱 실행된다.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매번 반복할지 말지는 반복 조건에 만족되는가를 항상 검사를 해서, 만족되면은 이 반복 조건이 검사할 때 true 값이 참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밑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고, 한번 실행하고 나면은 변화값 부분을 다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또 반복 더 할지를 또 체크를 해요. 해당되면은 또 내용을 하고, 끝나면은 다시 하고. 그래서 초기값 부분은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조건 검사하고 해당되면 하고,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변화값 처리해주고, 또 조건 검사해서 해당되면은 또 실행해주고, 또 끝나면은 또 변화값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번호를 쭉 붙였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이 유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코드인데요. 자, 지금 보면은 printf라는 화면에 출력하는 거를 5번을 반복하고 싶어요. 5번 반복하면서 뭐 하느냐면 i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출력을 할 거예요. 이 코드의 최종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될 겁니다. 0, 1, 2, 3, 4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정수 형태로 5개의 숫자가 모니터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예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5번을 반복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반복을 몇 번 했는가 이걸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 카운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거를 변수를 하나 이제 해둡니다. 만들어둬요. 그래서 반복 횟수 1회, 2회, 3회 정수값이죠. 그런 거를 이제 저장하기 위한 인테저 타입의 변수 하나를 지정해 놓아요. 뭐 변수 이름은 우리 여기서는 i라고 이제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러기 하나 만들어지고 거러기의 이름은 i다. 요 거러기는 정수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러기다 하는 거죠. 이렇게 준비를 딱 해놓고요. 변수 선언했죠. 자, 제일 처음 뭡니까? 이제 초기 값을 하나를 먼저 1회만, 최초의 1회만 딱 실행을 합니다. 뭡니까? i라는 변수에다가 0이란 값을 집어넣어라. 이 의미죠. i라는 변수에다가 0이란 값을 딱 집어넣습니다. 0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밑에 거를 반복할지를 판단을 두 번째로 합니다. i에 들어있는 값을 빼냈을 때 그게 5보다 작은가. 자, i의 현재는 이제 0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0이 5보다 작은가를 검사를 합니다. 자, 값이 어떻게 되나요? 참인가요? 즉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true죠. 그래서 이 반복 조건에 해당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반복을 할 수 있다 해서 그 밑에 포함은 블락 사이에 있는 요 내용을 반복을 합니다. printf에서 화면에 i라는 변수에 있는 내용을 빼내서 그거를 10진 정수 형태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게 되면은 요게 하나 딱 출력되지. 0이라고 화면에 출력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했죠. 그러면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요 세미콜론, 두 번째 세미콜론 뒤에 있는 요 변화값을 이제 한번 해줍니다. 자,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 나옵니다. 플러스 플러스. 자, 플러스 플러스는 의미가 i라는 변수의 값을 끄집어내서 1 증가시킨 후에 다시 담는 거. 그 동작이라고 했죠. 그래서 i 플러스 플러스 나오게 되면은 이 의미는 똑같은 게 i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빼내서 그거를 더하기 1 한 후에 다시 더하기 한 결과를 다시 i의 변수에 다시 담아두는 그거 역할이에요. 그래서 i라는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i에 있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뭐 5가 들어가 있었다면 5를 빼냈어. i에 들어있는 내용을 빼내서 5가 나오겠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후에, 즉 1을 증가시킨 후에 그럼 6이 되겠죠. 6을 다시 1 증가시킨 내용을 다시 i라는 변수에다가 다시 담아두는 그런 동작이 뭐냐면 i 플러스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정가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정가연산자. 그래서 자 보면은 그래서 이걸 좀 지우고 다시 볼게요. 그래서 반복을 한번 하고 나서는 뒤에 변화되는 부분 여기를 이제 수행을 하죠. i의 값이 1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i의 값이 0이 담겨 있던 게 제일 처음에 0이 담겨 있던 게 요거를 반복하고 요 변화 부분을 수행함에 따라서 i 값이 0에서 1로 바뀌겠죠. 0에서 1로 바뀝니다. 0에서 1로 바뀌어요. 그래서 0에서 1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반복을 더할지를 다시 판단을 합니다. 앞에 이건 안 해요. 제일 처음에 한 번만 딱 한다고 했죠. 그래서 i에 들어가는 값을 빼냈을 때, 즉 i에 현재 1이 들어가 있죠. 즉 1이 5보다 작은가 판단하죠. 어떻게 됩니까? true죠. 참입니다. 5보다 작죠. 그러면 또 반복을 합니다. 이걸 또 반복해요. 그래서 i에 들은 값을 출력을 해라. 그래서 1이 딱 찍힐 거예요. 자, 두 번째 반복을 해서 이걸 두 번 실행했죠. 자, 그리고 나면 또 뭐 한다고? 한번 반복하게 되면 하고 나서는 반드시 변화값 부분을 다시 실행합니다. 지금 i의 값이 1에서 다시 2로 1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이 1에서 2로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반복할지를 또 반복 조건을 다시 검사합니다. 그래서 i의 값은 현재 2죠. 2는 5보다 작은가? 작죠. 그러면 다시 또 프린트F 부분을 다시 실행합니다. 그러면 2가 찍히겠죠. 끝나고 나면은 다시 어떻게? 또 올라갑니다. 반복, 변화값 부분을 다시 처리해서 2가 이제 3으로 1 증가됩니다. 그러면 다시 반복을 더할지 반복 조건이 3이 i에 있는 값을 빼면은 3일 테고요. 3이 5보다 작은가? 작죠. 그럼 다시 또 프린트F를 또 합니다. 그럼 3이 또 찍게요. 3이 찍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끝나면은 다시 변화값 부분을 다시 처리를 합니다. 다시 1이 증가되겠죠. i의 값이 이제 3에서 i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값이 3에서 4로 바뀔 거예요. 4로 바뀔 겁니다.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을 더할지를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i에 있는 값을 빼냈을 때 4죠. 그래서 4가 5보다 작은가? 역시 작죠. 그러면은 다시 프린트F 부분을 해서 여기까지 화면에 출력을 합니다. 자, 끝나면은 다시 또 올라갑니다. 변화값 부분을 처리해서
i의 값이 4에서 이제 5로 바뀌어요. 5로 바뀝니다. 그래서 i에 있는 값을 이제 빼냈을 때 4가 아니고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5가 5보다 작은가를 검사합니다. 5가 5보다 작습니까? 작지 않죠. 작지 않습니다. 같을 뿐이죠. 그래서 이 반복 조건을 이제 만족하지 않는 순간이 된 거예요. 자, 반복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 뭐하냐? 반복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면 어디? 반복문, 즉 포문의 끝인 부분을 벗어나서 그 밑에 라인을 수행하도록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코드가 실행되게 되면 0, 1, 2, 3, 4 이렇게 이런 값들이 화면에 출력되면서 끝을 내게 된다. 자, 만약에 이걸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좀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하게 해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뭐 이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맞죠? 포문 이런 거 필요 없고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print f 찍는다. 뭐를? 10진 정수 형태로 찍는다. 찍을 내용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i를 썼으니까 i에다 뭘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인테저 i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i 변수 해놓고 제일 처음에 초기에 뭘 넣을까요? 0을 딱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i에 있는 내용을 찍어라. 1 증가시키라는 거, 이걸 찍고 나서 1을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제 0이 찍힐 겁니다. 0이 찍힐 거고 0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print f 해서 %d 해서 똑같이 한 번 더 적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이 찍힐 거고요. 또 한 번 더 찍습니다. 똑같은 거를 하면 2가 찍힐 거고, 또 한 번 더 하면은 3이 찍힐 거고, 또 한 번 더 적으면 4가 찍힐 거고.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5번 반복하고 싶으면 이렇게 5번 적으면 돼요. 뭐 이런 거 포문 이런 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귀찮죠. 일단 보면은 귀찮아요.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카피해서 적는 거. 뭐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끌고 가지고 복사해서 그냥 컨트롤 CV를 여러 번 하게 되면은 5번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괜히 복잡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5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5번 딱 하게 되면은 되겠지만, 만약 이거를 100만 번 반복해라 하면 컨트롤 CV 100만 번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코드 자체가 이건 좀 프로그래밍 코드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반복을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몇 번을 반복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문 같은 경우를 이용하게 되면은 100만 번 반복한다 하면은 여기 5 대신 뭡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요것만 딱 바꿔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100만 번 카피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반복되는 어떤 코드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런 포문 같은 그런 포문을 사용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카피해서 하실 생각을 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뭐 한 두세 번 이렇게 반복하는 거 그냥 차라리 이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뭐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반복해서 바뀌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컨트롤 CV 또 계속 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런 폼 같은 걸 사용해서, 또는 뒤에 나올 while문 또는 do while문 같은 걸 사용해서 이제 반복하는 것을 표현해 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한번 사용법은 쉽습니다. 초기값 하나 주고, 포문 안에 첫 번째 세면을 앞에 초기에 제일 처음에 한번 할 거 해주고, 반복을 계속할지 여부를 이 조건을 뒤에다가 두 번째 적어주고, 그리고 반복할 내용은 이 포문에 갈러 열고 닫은 사이에다가 적어주고요. 자, 요거를 반복 한번 할 때마다 뒤에 있는 변화시켜 줄 내용을 한번 처리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더할지를 또 체크를 해서 해당되면 하고 나면 다시 변화값 처리해주고, 그리고 다시 더할지를,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while문입니다. while문. while 하면 사전적 의미가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찾아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while문 보면은 포문으로 앞에 했던 포문으로 이제 만들어진 코드를 while문으로 바꿀 수 있고요. 반대로 while문으로 만들어진 거를 포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똑같아. 근데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while이라는 건 사실 뭐뭐 하는 동안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실제로 의미는 뭐뭐 하는 동안 반복해라 이런 의미를 가죠. 뭐뭐 하는 동안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을 해라.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되면은 반복하지 마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while에서 뒤에 반복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복 조건. 이 반복 조건이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 조건에 해당하는 동안에 실행을 할 요게 요 내용이 이제 실행된다. 반복문에 while문에 반복할 내용은 요 대괄호에서 열고 대괄호 닫는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게 된다. 그죠? 자, if문하고 앞에 했던 if문 아니고 for문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for문하고 굳이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for문. 자, for문은 보게 되면은 for에서 초기 값이 제일 처음에 있고 그리고 반복 조건이 있고 그리고 변화 값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while문은 뭐만 있습니까? 반복 조건만 딸랑 보이죠. 여기 반복 조건만 딸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하는 거 변화 값은 어디에 있느냐? 자, 포문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초기 값은 반복문에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반복문 시작하기 이전에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주면은 똑같아집니다. 자, 변화값 부분은 어디에 적느냐? 요거는 while문으로 표현할 때는 요거는 반복되는 내용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변화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while문하고 for문하고 똑같아지게 된다. 사용하는 방법이 살짝 다를 뿐이죠. 잠깐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이 역시 이제 우리가 while문 뒤에 나중에 뒤에 5강에서 두 while문을 쓸 텐데요. 그래서 for문, while문, 두 while문이 세 가지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순간에 다음 5강에서 두 while문 하고 나서 for문과 while문, 두 while문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 드릴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적어서 다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예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1, 2, 3, 4 이렇게 반복해서 숫자를 5번을 반복해서 찍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했느냐? while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복할 내용이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자,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면 여기가 이제 반복 조건이에요. i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5보다 작다면은 검사해보고 이 값이 요 내용이 true가 나오게 되면 즉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뭐냐? 이 대괄호 사이에 있는 이 반복 내용을 이거를 반복을 한다는 거죠. 반복을. 그래서 한번 반복하면 다시 또 올라갑니다. 와서 또 조건을 또 검사해요. 해당되면은 또 합니다. 끝나면 또 올라가서 또 조건을 조건을 검사해서 또 반복할지를 계속 판단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자, 초기 값을 여기다가 적습니다.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문하고 비교하면 초기 값을 이렇게 반복문 들어가기 전에 반복문 시작되기 전에 초기에 뭔가 설정할 거를 위쪽에다 해줍니다. 그리고 반복하고 나서 변화시켜 줄 값은 이 반복할 내용의 제일 마지막 줄에 지금 반복할 내용이 한 라인 총 2개의 라인이죠. 제일 마지막 라인에다가 변화시켜 줄 거를 기재를 해주면 되고요. 반복 조건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포문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 방법이 살짝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인테저 타입의 변수를 하나 만듭니다. 즉, 그림으로 그리면은 i라는 이름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크럭을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0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0이란 값을
저장을 해 놓습니다. 이 코드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반복할지를 판단을 합니다. i라는 그럭에 i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서 끄집어내면 현재 있는 거 요 내용을 끄집어내면 여기 0이 나오겠죠. 0이 5보다 작은가를 검사를 합니다. 0이 5보다 작은가. 작죠? 저 조건을 만족하면은 뭐 하느냐? 밑에 있는 그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printf에서 i에 들어있는 내용을 10진 정수에 찍으라고 해서 보면은 요게 이제 0이 출력이 되겠죠. 0이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i에 있는 값을 1 증가시켜라. 그럼 i의 값이 0에서 1로 증가되겠죠. 그래서 i의 값이 얘가 이제 0에서 1 증가되어서 1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내려옵니다. 여기 와서 이제 i에 있는 값을 꺼내 봤을 때 1이죠. 바꿔보면은 뭐 자꾸 지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바꿔보면은 i에 있는 값을 끄집어냈을 때 1이죠. 1 현재 1 들어있어요. 1이 끄집어내면 1이죠. 1이 5보다 작은가를 판단하겠죠. 1이 5보다 작죠. 그러면 또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printf에서 요거를 찍게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i의 값은 다시 1에서 2로 바뀝니다. 뭐 이렇게 표시할게요. 1에서 2로 1 증가가 됩니다. 요 문장에서. 자, 그러면 i에 있는 값을 끄집어냈을 때, 즉 2가 i 현재 담겨 있는 내용이 2가 5보다 작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해당됩니다. 그럼 또 찍어요. 2를 찍고요. 그래서 1을 다시 증가시킵니다. i의 값은 2에서 다시 i라는 변수에 담겨 있는 내용은 2에서 3으로 1 다시 증가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 와서 또 합니다. 반복할지를 또 검사해요. 3이 5보다 작은가? i에 있는 값이 현재 3이 들어가 있으니까 i의 값을 끄집어내서 그게 5보다 작은가? 즉 3이 5보다 작은가? 이를 판단하게 되겠죠. 자, 해당되죠. true되니까 3이 5보다 작으니까 또 밑에 있는 또 반복합니다. 그래서 3을 찍고요. 그 i의 값은 다시 1 증가됩니다. 그래서 i의 값이 i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3에서 4로 다시 1 증가돼요. 자, 다시 옵니다. 그래서 또 반복을 더 할지를 또 체크를 해요. 이번엔 3이 아니고 4죠. 4가 5보다 작은가? 4가 5보다, 이거 뭐 깨끗하게 좀 지우고 봅시다. 그래서 다시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i에 들어있는 값은 4가 되겠고요. 4가 5보다 작은가? 역시 작죠? 해당되니까 또 합니다. 그래서 4를 찍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라인에 따라서 i라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다시 1 증가가 돼요. 그래서 5가 되죠. 자, 다시 돌아가서 또 반복할지를 또 판단해요. 그래서 5가 i에 들어간 값은 5죠. 5가 5보다 작은가? 작지 않죠. 이제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조건에 이제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복을 안 합니다. 밑에 있는 내용을 반복을 하지 않게 되죠. 반복 안 하면 이제 while문 블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0, 1, 2, 3, 4를 출력하는 그런 게 되겠다. 자, 앞에 봤던 폼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초기 값은 while문 시작하기 전에 적어주고 폼을하고 비교하자면은 반복을 할지를 검사하는 반복 조건은 while문 뒤에 괄호 안에다가 적어주고 반복 한번 할 때마다 뭔가 변화를 시켜줄 내용은 반복 내용의 제일 마지막 라인에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래서 배치 형태가 폼문하고 비교하자면 살짝 다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while문이다. 폼문이 쉬운가? while문이 쉬운가? 이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반복을 하기 위해서 C 언어로 표현할 때 폼문을 쓸지 while문을 쓸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뭐 여러분이 편한 거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C 언어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알고리즘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알고리즘의 생각이 뭔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이야기했을 때 요리하는 과정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반복하는 과정은 뭐가 있습니까? 오이 채썰기 같은 이런 거 같죠. 똑같은 칼로
while을 내리치는 거, 쓰는 동작을 하고 약간 옮겨서 또 쓰는 쓸고 옮겨서 쓸고 이게 착착착착착 하면 이게 결국 이제 while을 채 썰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C 언어로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싶은 알고리즘을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for문하고 while문 이렇게 두 가지를 봤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 하나 do while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do while문으로 다시 같이 만나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